예, 많이 힘들었구나. 별일 없었어. 스스로를 믿어. 또 잘 지내지. 말 안 해도 알아. 세월 참 빠르다. 마포대교에 적혀있던 글귀들입니다. 자살을 막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관심을 받았는데 오는 9월에 모두 철거를 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과연 어땠는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이 시설이 들어선 게 이제 3년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MOU를 체결해서 2012년 9월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요, 칸 국제광고제와 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이 굵직한 글로벌 광고제에서도 39개의 상을 받았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신들도 관심이 쏟아지면서 2013년 11월에는 한강대교에도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그러면 철거가 되는 겁니까? 시설 유지를 위해서 삼성생명이 한 해에 지불하는 비용이요,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은 삼성생명이 이제 경영 사정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자살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2012년 15건이었던 게 2013년에 93명, 그리고 이제 2014년에 184명으로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예. 작년에 한강 전체 다리에서 있었던 투신 시도가 396건이니까요. 거의 절반 정도가 마포대교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일단 시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이 숫자만 보더라도 정말 효과가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 숫자를 보면 그런데요. 꼭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또 성급하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과거에는 시도자가 적었기 때문에 없었다기보다도 지금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생명의 전화가 생기고 순찰자가 있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시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시도자들이 더 많이 구조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발견이 되고 또 예방된 것도 많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요, 마포대교에서 이번에는 자살을 시도한 93명 중에 실제로 다리를 뛰어내린 사람은 8명이고요. 나머지는 다리 위에서 모두 구조가 된 겁니다. 또 뛰어내린 8명 중에서 또 사망한 사람은 5명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도 많지 않은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다리 사업이 글귀만 이렇게 적어온 게 아니라 CCTV와 센서, 또 생명의 전화 설치하고요, 또 구조 시스템을 갖춘 것,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아진 거는 이 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살까지 이른 사람들은 적지만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에 184건이나 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샌드라 생어가요,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유명한 곳에서 하려는 충동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감정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또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교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소위 자살 명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현상이 마포대교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전문가 분석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마포대교가 졸지에 자살 명소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군요. 그 의도가 자살을 예방하는 거였으면은 펜스를 안전시설을 강화시키던가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시도자가 늘어났다는 건 어쨌든 이거는 특별한 대안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는 어트랙션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로 오고. 오히려 명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현종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검증이 된 방법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앞서 봤던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교도요, 2003년에 하도 자살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2003년에 62억 원을 들여서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렇게 철망처럼 다 해놨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자살이 일어나지 않게 됐고요. 또 영국에서도 이제 소위 자살 명소라고 불렸던 곳이 클립톤 현수교인데 이곳 역시도 이제 장벽을 설치한 이후에 투신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호주 연구진에 따르면은요, 이런 물리적 장애물,
이런 물리적 장애물이 높은 곳에서 투신하려는 사람들의 충동을 억제시키고 또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더니 장애물 때문에 자살을 하지 못했다, 포기했다,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무튼 9월이면 이제 이게 철거가 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설 텐데 예.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좀 장점을 살리고 안전시설은 더 강화를 하고 예. 그 방법밖엔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취재 과정에서 또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살이 많다는 거는 아주 쉽게 해석을 하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그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살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무나 많은 항목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요.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살 문제만 또 떼어서 더 낮아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교요. 그런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자살은 사라졌는데 다리가 원래 있는 이 온타리오 지역 전체의 자살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다리나 뭐 건물을 택했을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자, 이 좋은 캠페인과 장치를 통해서 아마도 이 마포대교가 자살대교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거라는 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그 저 한강대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예. 그 이제 그 난간이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때 한때 나왔다는 아이디어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좀 웃지 마십시오. 기름칠을 한다라든가 예. 아니면 전기를 통하게 한다라든가 이게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인가.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까 그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